What did he say? He said it's Because he no. has a choking feeling. I requested yesterday, they did it today. Would you like to check anything maybe in the ENT department? No, they didn't.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영어 인터뷰 해야 되는지 알고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한국말로 편안하게 인터뷰 처음에 받았고요. 덩치도 크시고 워낙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좀 무서웠는데 말씀하시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항상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보다 너무 한국적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한국적이시고 완전 전라도 분이세요. 뭐 순천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정말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시고 뭐 항상 여기 병원에 오시면 순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전라도에서 오셨다고 하면 막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효환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순천이고 전라도 촌놈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인요한 선생님과 인터뷰한다고 집에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네. 여보 그 인요한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 모시세요. 또 하나 덧붙이면서 하는 말이 친해놓으세요 그분하고. 네. 친해놓으면 혹시 집안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실 같은 거 부탁할 수 있다고. 그건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순천 분들도 예. 여기 대학병원 서울에 문턱 예. 넘기가 힘든데 예. 사실 친구들의 사촌의 팔촌이 매주 끊임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힘이 돼야 되는. 아, 그럼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국제의료센터. 국제진료센터. 국제진료센터 센터장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진료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국제진료센터가 우선 외국인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인 또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예. 그래서 한 2,500명, 1년에 한 3만 명 이상 지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꿈이 예. 의료의 한류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 한국에. 아 좋죠. 그야말로 뭐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일단 외화가 들어오고 예. 또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일석몇 조의 효과가 있는. 돈 버는 것보다 예. 한국 의료를 통해서 그럼요. 한국의 이미지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한국 가서 암 고쳐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그럼요. 의료를 통해서 또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요한 박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인시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때 제 후배 중에 인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있고 또 가수 인순이 씨가 있고 네. 그 같은 인 씨예요. 인은 예. 본이 강화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화인 씨. 강화인 예. 인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1912년도에 예. 오셨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99년 목포 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1899년. 예, 1899년. 목포. 할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아닙니다. 예, 왜 1895년에 오셨던 유진벨 딸입니다. 예. 아. 큰 딸인데 이제 여기 한국에서 자라서 할아버지를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영어 이름이 린턴이에요. 스코티시. 린튼. 예. 예, 스코틀랜드 성인데 린을 예. 인으로 이제 두번 법칙이 생기니까 두음 법칙도 아세요? 이북에는 아직도 예. 미스터 린, 닥터 린. 북한 가시면 린 그래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린턴이 인으로 아마 선택을 하고 좀 희귀성이지만 도장 인자. 예. 그게 이제 강화의 인입니다. 예. 혹시 인요한이라고 이제 어쨌든 한국 이름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 인시 종친회에서 연락 안 오던가요? 연락은 아직 받은 건 없는데 이제 가끔 만나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되게 반가워하시겠어요. 엄청 반가워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도 주고받고 예. 우리를 좀 족보에 좀 입양을 해달라, 좀 넣어달라. 제가 그럼 좀 조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순천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의 중심 순천. 우주의 중심. 야, 그러면 고향이라고 진짜 무슨 서울도 위성 도시입니다. 무슨 아무리 자기 고향이지만 우주의 중심의 말까지 처음 들어보네. 그렇게 그럼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태어나시고. 태어나긴 전주에서 잠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에 순천에 큰 병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긴 하시지만 예. 네, 어린 시절은 순천. 순천. 예.
그 순천에 추억이 어린 사진이 있던데 이 사진. 네. 아 근데 이 사진이 참 재밌어요. 예. 그게 이제 몇 살 때예요? 지금 60한 2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세네 살, 한 네 서너 살, 예, 한 4살 때 예,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황용기고요. 아 이름도 기억하세요? 그럼요.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아 지금도 만나요. 예. 이분 그리고 이분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이에요. 예. 예. 황용기 씨고. 황용기고 이분. 여기 그 인순이 누나 우리한테 누나입니다. 지금 체격이 좀 작아서 그렇죠. 예. 누나도 모시고. 아 그러면 이분의 누나예요? 그럼요. 이렇게 이분의 누나. 황용기, 황인순. 황인순. 제가 이제 누나한테 좀 미안한 것은 누나가 이가 좀 빠졌네. 예, 그때 우리가 많이 놀랬죠. 이빨 빠진 갱이다. 아 고양이다.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좀 누나한테 미안한 것은 예. 고무줄도 내가 많이 끊었어요. 그때. 아하! 그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예,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지, 놀고 그렇지. 철저했죠. 했죠. 예. 그때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는 예. 주로 뭐 하고 놀았습니까? 놀이, 아이고, 놀이. 기억나는 놀이. 굉장히 다양했죠. 예, 놀이가 어떤 게 뭐, 있습니까? 밤에는 예. 일단 기본 겨울에는 추우니까 불을 피웠어요. 예. 그래서 뭐 집을 놀이는 물론이고 예. 그 자치기, 자치기 해봤어요. 예, 그것도 하고 자치기.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땅 따먹기도 하고. 야,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시간 많이 보낸 것은 이제 서리를 많이 했어요. 소리도 했어요. 그럼요. 남의 집. 예. 잡히기도 했어요. 아, 그러면요. 근데 어른들이 그 당시에는 잡아도 그냥 예. 보냈죠. 예. 감도 훔쳐먹고 뭐.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앵두. 지금 이제 앵두, 앵두? 예. 물앵두철인데 검은 고무신에 예. 앵두를 담아서 그걸 먹었는데. 아 그럼 한국인들하고 똑같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거 신고?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냥 아예 한국인으로 키우신 거예요? 똑같이 자라게. 아버지는 똑같이 농촌 놀게 선교에 바빠가지고요. 예. 그 많이 얼굴을 못 봤어요. 섬지방에 많이 들어가고 예. 목포 근처에 이렇게 섬들이 예. 많잖아요. 예. 어머님은 이제 우리 큰형님들이 학교 다니다가 50년도 중반에 다 결핵을 앓았어요. 큰형들이 셋. 예. 그래서 이제 60년도부터 어머님이 결핵 그 퇴치 사업을 했어요. 아. 그 저는 유모가 키웠고 예. 또 동네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동네 그냥 풀어서 키웠죠. 어. 그래서 외국인 학교 갈 때도 그 부모가 보고 싶어서 울지 않았고 친구가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자라던 친구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친구 말고도 이제 몇 분이 더 있겠어요? 많죠, 엄청 많죠. 예. 그럼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그분은 뭐 요하나 이럽니까?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영어로 예.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그때는 짠이라고 그랬어요. 짠, 짠. 영어로 짠이니까 짠이야. 아 짠이야 그래 지금도 예, 짠이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추 친구 아니에요? 예. 고추 친구. 예. 깨벽지 친구. 그 순천이라는 뜻 자체가 예.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그러네. 뜻입니다. 순할 순자에 하늘 천자. 하늘 천자. 하늘 천자니까. 아,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네. 그건 사실이에요. 푸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분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니 저분이 여기가 고향이야 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예, 하고 싶은 한번, 말은 예. 항상 제가 예. 환자도 봐주고 또 매스컴에서 얘기하니까 예.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크게 된 그 영광을 가진 게 되려 저는 순천 사람한테 이 장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고향이 이제 순천이라고 계속 이제 막 우주의 중심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고향이 순천이 된 이유는 부모님이 순천에 정착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1890년도 예. 말에 95년도에 이제 저희 진외조부가 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1897년도에 나주를 파송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라도가 전주 나주 선교사로. 예 그러니까 남장로교 그렇죠. 전주와 나주를 해서 전라도. 네,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 이제 나주로 파송가는데 나주에서 유교가 굉장히 그 향교가 세가지고 예. 오래 못 견디고 이제 목포에 가서 선교부 세우고 예. 그래서 혼자서 한 일은 아니지만 목포에 정명하고 영흥학교 예. 또 1900년도 초에 올라와서 광주에서 스피아 숭일학교 그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예, 그 학교들을 이제 아 같이 유경 사업도 세웠어요. 하셨군요, 그러니까. 예, 주로 우리 진외조부는 예. 그 학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 기전 신흥학교 예. 그 전주에 예. 거기 계셨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어. 그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외조부 무대는 목포, 광주, 예. 할아버지는 전주, 익산, 예. 일이 군산. 예. 아버지가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4대째 한국에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안 자체가 그죠. 그러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하고 병원도 병원을 설립하고. 예, 예수병원 전주에 그리고 예. 이제 그 광주 기독병원 거기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I stole a glance at my reflection, though these days I tend to hurry. 그러니까 쭉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지켜보셨을 것이고 네. 눈부신 발전했잖아요, 진짜. 그 인류 역사가 지난 50년에 제일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 중에서 한국 역사가 제일 그렇겠죠. 더 빨리 바뀌었고 급변했죠, 그죠? 너무 그 어떤 때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어렸을 때 달구지하고 말 오르마 타고 다니다가 예, 지금은 순천 가면 제트기 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예. 그 경제 성장도 지켜보셨고 우리의 그 역사 그러면요.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죠. 5.18도 겪으셨나요? 예, 5.18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때가 몇 살 때신지 22살 때 대학 겪었습니다. 다닐 때? 예, 의예과에 예. 입학해가지고 의예과 1학년 때. 어떻게 겪었습니까? 그 이제 휴교령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계엄령 그때 막 선포하고 예, 반대 데모하고 연세대학교도 여기 그 계엄군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가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치예과생인 우리 와이프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이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5월 한 20일, 21일, 2일경쯤 되는 때 이제 순천을 한번 가자고 제가 졸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예, 우리 한번 순천도 가고 부모님도 한번 만나고 그때 공교롭게도 대전서 광주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어요. 이제 광주를 처음 접한 건 비하입니다. 근데 거기에 차가 멈춰 섰는데 한 사람이 타면서 광주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사람이 많이 죽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곧바로 딴 분이 타면서 사복 경찰 같아요.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은 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 정반대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돌려보냈어요, 대전으로. 그래서 대전 올라가면서 전주 가다가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순천을 이제 광주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순천을 바로 예. 내려가서 예. 며칠 있다가 자꾸 친구들이 예. 광주에서 전남대 조선대에서 나오는데 아주 살벌한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5월 25일 날로 기억합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친구 서울대학교생 그 순천 출신하고 광주를 이제 들어갔어요. 왜? 제 눈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가면은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뭐 네가 꼭 가면은 내가 어떻게 말리냐. 굉장히 대담한 분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군인 출신이라 예. 아마 한국 부모 같으면 상상을 예. 좀 추월하는 얘기죠. 근데 예.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반대 안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양소에 공번이 있었어요, 차가. 영번. 영번. 영번으로 시작하는 건 그때 이제 외국 차들이 영번으로 그렇죠. 시작- 그러니까 예. 작은 차지만 영번이 있으니까 좀 경찰들이 조금 건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말 못하는 흉내를 하고 못하는 척하고. 척하고 또 그 친구는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어. 갔는데 근데 담양 좀 막혀서 또 국도로에서 돌아서 뭐 검문소를 7군데를 이제 거쳐서 들어갔는데 검문소마다 무슨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미국 시민들이 그 선교사들이 거기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나는 미국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 직원이다. 이 친구는 열심히 통역하고 이 사람 통과 안 시켜주면 외교적인 문제 생긴다. 우리 작전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워질수록 살벌해지는 거예요. 뭐 총을 전부 군인들이 누워서 쫙 광주를 겨냥해서 총을 M16을 다 들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엔 조용해요. 근데 이제 첫 광경이 뭐였냐면 어디서 이제 충격을 처음 받았냐면 뭉쳐라 전남 우리밖에 없다. 이게 버스 옆에 야 얼마나 살벌했으면은 전라도 사람이 전북도 쓰지 않고 뭉쳐라 전남. 근데 그 치워져 있고 질서가 있었어요. MBC를 돌아가니까 MBC는 왜곡 방송했다고 불질러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탄 모습이 보이고 여기저기 이제 정부 건물들은 창문이 많이 깨져 있고 굉장히 그 슬픈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칠함대가 놈들을 도우러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제가 그걸 백보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만 보라고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들어가자고. 왜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서양 사람이잖아요. 사실 반미 감정이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니까 그 거대한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사람이 몇 천 명이 서 있었어요. 여기 앞에 들어가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대충 앞에 새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키고 있었던 시민군이 질서를 지키십시오. 여기 그냥 그렇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줄 뒤로 서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질서가 있었어요. 남들은 폭동이라는 거의 정의는 질서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정리됐고 다 그 광주 거리들도 깨끗이 치웠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줄이 길게 있었다는 거 그 표현을 아주 정확히 했어요. 서로 들어와서. 그리고 아마 이 자리가 가장 분노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안 찾아간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일부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못 찾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서울대학교 그 양말 속에서 서울대학교 이제 신분증을 꺼내 가지고 이제 도청을 들어갔어요. 뭐 거기서 한 30분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제가 한국말을 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앤드루 느고스키라는 그 뉴스윅 기자가.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외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얘가 한국말을 한다. 아무도 무서워서 통역을 못 하는데 얘를 시키면 될 것 같아. 하해 주겠느냐. 아니 뭐 하고 말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하고 예. 그 우리 시민군과의 취재를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넓은 방에 전라남도 지도가 쭉 붙어 있고 테이블이 동그랗게 우리가 다 앉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시민군 대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기자들 보고 그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인사말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우선 북쪽에 향하고 있는 총들이 왜 남쪽을 겨누고 있는지 그거가 의문스럽다. 우리가 뭐를 잘못했냐.
그러면서 이제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고 물도 끊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그 실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통을. 그 다음에 질문 받겠다. 성의껏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당신들이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은 어떤 사상 가지고 이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웃어요. 아침마다 우리는 반공 구호를 외치고 매일 시작한다. 어떻게 반공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 단체가 어떻게 빨갱이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참 들었을 때 화가 난다. 요 안쪽 방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저 이 방으로 기억합니다. 이쪽 방에서. 근데 다 구조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조용한데 그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내부가.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네. 제가 그날 듣기로는 시민 대표들은 이제 항복을 하면 어떠겠냐. 학생 쪽은 과격하게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걸 지키겠다. 그래서 저도 성균관 대학생 광주 출신이 저를 안내를 했어요. 안에서. 이거 곧 진압을 할 텐데 당신 너무 아깝다. 좀 도망가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들어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요구나 질문을 왜 안 떠나냐. 그거 좀 삼가해달라. 아주 점잖게 저한테. 그래서 또 한 번 날씨 또 뜨거웠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쭉 계시면서 시민군과 외신 기자들 간에 이제 통역도 하시고 예. 얼마 동안 체류하셨습니까? 체류한 게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 거기에 그러니까 오후 점심때쯤 시작해서 한 3, 4시쯤 끝났는데요. 예. 그 통역을 왜 통역이 끝났냐. 외신들이 이제 하나씩 둘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둡기 전에 나가야지 살발해서 나갈 수가 없다. 총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훤할 때 나가야지. 들어가면서 도청에 이제 제가 얘기 하나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 드라이버 가지고 이걸 고치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예. 그 이제 소위 학생들, 시민군들이 쓰는 무전기인데 모자를 이렇게 벗더니 얘야 이것은 배터리가 없어졌다고 5,000원짜리를 건너주는데 그 학생이 뿌리쳤어요. 돈 필요 없어요. 지금 어디 가게에 가나 그냥 건전지 그냥 줍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훈계를 하더라고요. 얘야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은 법을 지켜야 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꼭 돈 주고 계산하고 잔돈을 가져올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예.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예. 저는 두 가지 얘기에 반박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 사상적인 예. 광주를 비난한 얘기. 두 번째는 법과 질서가 그 안에가 혼란스러웠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그 안타까운 일을 그렇게 겪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는데 그 광주가 엄청난 공헌을 했고 우리가 또 민주주의가 뿌리를 저도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죠. 그렇죠. 그게 그런 희생이 바탕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민주화의 토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요. 예. 그런 토양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나가서 예. 소외받은 사람, 오해받은 사람들한테 약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그 광주에 참여한 것 때문에 본인이 뭐 불이익 당한 건 없어요? 뒤에.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한 2주 지났는데 제가 대성안에 소환이 됐어요. 아버지랑. 사실 그 다음 날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주장을 해서 4시 완행 열차 타고 전주 가서 전주에서 또 갈아타고 고속버스로 서울 가서 3시간을 그 광주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초에 소환장이 왔어요. 총영사한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한국 정부로부터 오공화국으로부터 편지가 넘어왔는데 예. 그 데모를 주동한 죄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조상들이 좋은 학교도 많이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출국하는 거예요. 그 수갑은 안 채우는데 예. 체포는 안 하는데 자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출국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총영사라는 것은 미국 총영사 얘기하는 미국 거 아니에요? 총영사예요. 미국 총영사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아, 근데 그래서 거기서 그게 날라왔어요? 제가 이제 네. 달라들었죠. 총영사. 얼마나 네. 그때는 젊고 다혈질이고. 당신이 내 신변을 지켜줘야지. 무슨 지난주에 내가 지지난주에 와서 다 설명하지 않았냐. 내가 무슨 데모 주동자냐. 통역이 주동이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실이고 당신은 우리 세금 먹고 살고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막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현명한 분이에요. 이 정권이 한 10년 갈 거다. 그래서 너가 나가면 10년 못 온다. 두 번째, 이 정권이 또 광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너는 아마 외국인도 이제 감옥에 넣을 거다. 구치소에 들어갈 거다. 근데 너가 가서 순천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조용히 있으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빨리 잊어버리죠. 넘어갈 예. 수 있다. 예. 너는 죄인이다. 일단 네가 무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이들이 보기엔 넌 죄인이다. 그래서 아버지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내려갔어요. 짐 서울서 다 옮기고 내려갔는데 계속 이제 그때 형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가 붙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또 왔어요. 우리 집을 공식으로. 그래서 앉혀놓고 당신 나를 영웅 만들지 마. 나를 죽일 생각하지 말라고 첫째. 기자들이 그 7명의 기자들이 온 세상에 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견뎌내지 못한다.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5년 동안 광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나 타치하지 마라. 추방시키지 마라. 5년 동안 안 하겠다. 5년 동안 내가 그 5년은 어디 나온 기준이에요? 5년은? 제 혼자서 그냥 생각해요. 그냥 5년 한 동안만. 5년을 그래서 당신 이제 차 다 마셨으니까 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그때 몸무게가 한 5kg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신병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사고 날 수도 있고 총 맞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커튼도 닫고 자고 약간 이제 노이로제가 좀 걸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근데 뭐가 힘을 줬냐 하면 실제로 전체 광주 순천 그 분위기가 그냥 이를 악물고 있는 그 억지로 참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혼자서 고민하고 내 혼자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동료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누구 형사나 경찰이 안 들린 데서 모이기만 하면 그때 뭐 했냐, 어디 있었냐. 그리고 이제 그 광주 항쟁 얘기만 10여 년 동안 부글부글 끓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영화도 나오고 뭐 그 만행에 대해서 이제 좀 잘 그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사람, 부산, 대구 사람들은 실감을 못 느껴요. 못하죠. 몰라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이제 제가 겪은 어려운 일보다 그 일 자체보다는 나와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그 폭도들, 빨갱이들 뭐 이런 그냥 한 방에 그냥 걷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또 미국도 자기 실리를 겪는 것 보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미국 내의 양심하고 미국 외에서 버린 양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거를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예. 그 특히 그 광주민주항쟁은 그야말로 크게 자리 잡은, 그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큰 사건, 결혼. 결혼은 광주 항쟁 때문에 광주 네. 그것 때문에 빨리 이루어졌죠. 그죠? 바로 7월 달에 이제 그 결혼 신고를 하고, 왜냐하면 추방이 이제 임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혼자 떠나기 뭐하니까 좋아하는 여자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 나이에는 엄청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가 22살인데요, 만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의 이제 예, 우리 집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그 당시로는 이제 드문 국제 결혼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국제 결혼. 그러면 어느 쪽 집안이든 그게 아마 쉽게 그렇게 잘 허락이 안 됐을 것 같은.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예. 특별히 이제 직업도 없잖아요.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떻게 다 학교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고, 그 장인어른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어요. 내가 딸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들을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갔고, 이제 장모님은 뭐 울고 뭐 난리가 났죠. 뭐. 장모님. 네, 장모님은.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 다 학생 아니에요? 예, 학생인데. 그러면 생활비는 뭘 어떻게 하시고 대책 없이 결혼하셨는데 진짜? 그럼요. 그 처갓집에서 살았죠, 처음에. 아 처가살이었어요? 예, 예. 아이고 처가살이. 매년- 그거 조금 매년 부끄러운데 살았죠. 처가살이 그거. 부끄럽더라도 오고 예. 어쩔 수 없었죠, 그때. 그 눈치밥 먹고. 아유, 뭐 눈치밥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장모 장인이 아주 잘해주셨어요. 예, 가족 사진. 예. 여기 이제 오늘 주인공. 예. 큰 인용한 박수를 딸이 주시고. 지금 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큰 딸이. 예, 하얀 옷 입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검은 옷 입고 있는 친구는 치대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아드님. 예, 늦둥입니다. 얘는 아우 지금 너무 이뻐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고요. 직업이 의사시잖아요, 그죠? 네. 가정의학과. 네. 그 가정의학과는 왜 참 가정의학과를 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선배님 중에 민성길 교수라고 예. 그 정신과에는 담임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수가 있고 수련의가 있고 인턴이 있고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룹들이 이 수직으로 돼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저한테 몇 번 교훈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네는 동료들하고 경쟁하지 말고 좀 모든 과를 좀 볼 수 있는 내과, 소아과 다 할 수 있는 과를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 진료를 맡으면은 우리 병원에도 보탬이 되고. 아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예, 의대 3학년 때. 진짜 해안에 있으시네요. 지금 딱 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이야. 그래서 그분이 민 교수가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그 민 교수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의사 면허 시험 한국에서 땄죠. 의사 면허. 굉장히 어렵게 땄습니다. 그 87년도에 쳤는데 예. 그때는 한자 의가 고유 명사가 고관절 탈구증, 무슨 홍반성 난창 이게 용어가 이게 영어도 안 달아주고 한글도 안 달아주고 예. 한자가 나오니까 3개월만 따로 국가고시 치기 전에 제가 한자 공부를 따로 의로 의학 한자 예. 이것만 공부해서 의료 용어 한자. 예. 그래서 아주 어렵게 지금 아마 치라고 하면 떨어질지도 몰라요. 어쨌든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땄지만 이제 전문의는 미국 가서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의 끝나고 또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제 미국서 살면서 항상 한국을 돌아와야 되겠다. 예. 우리 과장이 불러서 그 뉴욕의 한인 그 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 거기 그 병원에서 그 제자도 양성하고 또 미국은 거의 가능해요. 예. 개업도 해서 돈도 벌고
뭐 거기에서 상당히 그 재밌게 살 수 있다. 한국 꼭 돌아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좀 싸늘하게 대답을 했어요. 100만 불 연봉을 주셔도 저는 여기 안 삽니다. 여기 뉴욕에 와 있는 시간은 저로서는 군복무 시간이고 훈련이 끝나면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렇게 한국이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아, 예. 멋있습니다. 예. 형제들은 지금 다 미국 가셨죠? 근데 그 형제들도 한국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형님들은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예. 나머지 셋은 여기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 중에서도 혼자만 여기 계시는 거죠? 예. 그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똑같이 여기 태어났는데? 이제 직업상 그 미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예. 그 와이프들도 미국 여자고 우리 형수님들 저는 그래요. 와서 살아보니 사람이 좋아 머물게 됐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지금 뭐가 그렇게 한국이 좋은 것은 지금 한국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좋아요. 잃어가고 있는 어떤 것들? 아쉽게도 잃어가는가. 그 동네가 공동체였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아 예. 누구 집은 아이가 군대 갔고 누구 집은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고 누구 집은 결혼식이 있었고 다 알죠. 예. 모든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예. 알고 미운정 고운정 정 때문에 못 떠난 거는 거죠. 근데 그 정이 이제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개발하면서 없어지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참 미국인 같지 않은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우리란 게 참 좋은가 봐요. 나보다. 그죠?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우리 아니에요. 네. 미국인은 I. 그렇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미국 갔다 오면 제가 그래요. 별장살이도 하루 이틀 좀 비비고 쌈도 후고 정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말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Went to see the captain, strangest I could find. Laid my proposition down, laid it on the line. 의사시면 그냥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시면 되는데 앰뷸런스를 발명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84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음주운전한 관광버스 운전수가 받았는데 차 밖에 뛰쳐나가 있는데 그거를 동네 분들이 어렵게 택시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가까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도 하고 부축하고 걸어서 나오고 다시 또 택시 태우니까 어른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 남기고 광주로 후송하다가 택시 뒤에서 운명했거든요. 벽을 치고 땅을 칠 일이죠. 제가 본과 2학년 때인데. 근데 이제 91년도에 우리 외삼촌한테 들러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텍사스 남쪽에 상당히 그 인적 자원은 열악한데 기가 막힌 시스템을 운영하더라.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모은 돈 가지고 3,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4만 불. 근데 그 돈이 한 8천이 필요했어요. 미국 거를 사서 충당하려면. 근데 부족했길래 또 다행이에요. 부족해서 이제 한국 실정을 봤는데 뭐 그냥 누워서 가는 택시 실정이고. 그래서 92년도에 가을에 우리 집에서 순천 집에서 차를 빼가지고 뚱땅뚱땅 해가지고 우리 마당에서 앰뷸런스를 만들었어요. 한국형 앰뷸런스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있긴 있었죠 그때도. 근데 이제 그냥 누워가는 택시 수준 예, 정도였고. 그리고 밴이고 짧고 조그마갖고 뭐 장비함도 없고 예. 구급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순천 소방서에 기증하면서 외삼촌하고 외삼촌이 텍사스에서 교육 가르치는 응급구조사들을 데리고 와서 순천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부터 93년 예. 3월 10일까지 6주 교육을 시켰는데 예. 교육 끝나고 앰뷸런스를 기증하고 순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주 잘해요. 그래서 순천이 그럼 또 그 개발하신 앰뷸런스는 어떤 점에 역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그 앰뷸런스와. 앰뷸런스는 굉장히 밋밋한 앰뷸런스인데 이제 예. 94년도에 중소기업가가 와가지고 예.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예. 아유 만들죠. 근데 세계 좀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프랑스 다 다녔습니다. 예. 산업 스파이 짓을 했죠. 음. 탁 찍으면서 나는 말하고 옆에 있는 광주 출신의 그 엔지니어는 이거 예. 찍고 그래가지고 95년 1월 달에 우리가 한국형 앰뷸런스를 이 탑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점이 보완된 거예요? 그 차는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앰뷸런스와 비교하면 길에서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앰뷸런스에 갇힐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기능은 또 이제 많이 그러면요. 있는. 급할 때는 두 환자를 태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전 한국에 예.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 한 4,000대 정도가 한국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굉장히 그 빚을 졌는데 예. 그 조금 후련한 것은 그 앰뷸런스 개발을 통해서 예. 그 저를 좋은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미국 가서 수련 받고 좋은 부서장도 됐는데 그 빚을 일부 그걸로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제 형님이 이북 그 결핵 퇴치 사업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또 96년에 호암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앰뷸런스로 연결이 돼요. 앰뷸런스를 미제를 하나 샀어요. 그 호암상 받은 예. 상금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수대 앞에서 이제 그 이북 김영남 그 당시 외교부장 그분한테 전달을 하면서 어머님이 또 감동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한 2003년도까지 또 350억 정도 돈을 모금해가지고 형님 따라서 형님 지도하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또 이북 북한에 가서 하고. 예. 그러니까 어머님 때문에 북한하고 인연 맺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 얘기해줘서 예. 쉽게 풀렸죠. 시작한 거는 형님이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 계속 앰뷸런스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뭐 앰뷸런스가 아니고 이제 검진차를 많이 네. 보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이 컴퓨터로 그러니까 디지털 네. 검진할 수 있는 그냥 소모품이 필요 없는 북한에서 소모품 얻기가 힘들고 에너지 얻기 힘들고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첨단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름 지나고 아마 가을쯤 그 디지털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을 그래서 앞으로 그 북한 결핵 퇴치 사업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대북 사업. 그러니까 뭐 북한을 상대로 해서 무슨 경제 사업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은 국내 여론은 그만 퍼주자.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왜 자꾸 퍼주느냐. 첫째 그 여론도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첫째 퍼줬다는 말 그 자체에 좀 끈질기게 좀 따져봅시다. 예. 뭐 서독이 동독한테 준 양의 36분의 1을 줬어요. 30. 현재까지. 근데 그러면 동독은 개인. 고마워했잖아요, 서독한테. 물론 고마워했지만 북한은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고마워하고 고마워하지 않고를 떠나서 예. 퍼준 말 그 자체는 그 언론에서 만들었고 정치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예. 퍼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그냥 아셔야 준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양을 주지 못했다. 퍼줄 만큼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임박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65년도에 우리 결핵이 5%였어요, 인구에. 그러면 거의 같을 거예요, 북한이. 그럼 통일 후에 저는 의사니까 말씀드리는데 통일 비용이 의료는 결핵이 제일 커요. 전염병이지만 만성 결핵 전염병이에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와줘 놓으면 나중에 비용을 건강한 북한하고 합쳐지면은 최소한 보건 분야에는 조금 지출이 적어지지 않아요. 조금이 아니라 지금 10원을 쓰면 100만 원을 벌어요. 그 말씀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들면서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아 그래 고마워 이래 주면 또 베풀고 싶은데 이래 주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누가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식량이나 예. 비료나 예. 의료 지원이나 그런 종류의 지원은 무슨 지렛대로 쓰거나 무슨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안 할란다 못 죽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 기구에서 국가에다가 전 세계 유엔에서 어느 국가에 지원했을 때 식량을 줄 때 조건부로 준 적이 없어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이해 당사국이니까 자꾸 조건 다는 거죠. 조건을 달아서는 안 돼요. 인도적인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수가 들어왔든 진보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그것은 도와주고 그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변화를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hat if I told you it was all meant to be? Would you believe me? Would you agree? It's almost that feeling we may be fools. So tell me that. 고향 사람들과는 지금도 교류가 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내려가고요. 예. 많이 내려갈 때는 2주에 한 번. 자주 가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아직도 순천에서 선교부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순천 기독혈액 재활센터. 그래서 이거는 약에 잘 듣지 않는 예. 아주 악성 결핵 걸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무료 진료를 합니다. 아, 예. 무료로 입원시켜서 보는데 그 시설이 아직 순천에 해룡하고 예. 조례동에 2군데 남아 있는데 결핵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 큰형님들 셋 결핵도 알았고 또 결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요한 소장님께 한국 그리고 전라도는 내 인생에서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머님의 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무한한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채찍도 하고 인간의 됨됨이가 뭔지 전라도 어른들이 안방 아랫목에서 너무 저한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전라도 생각하면 특히 어른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 전라도가 길이길이 보존되고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고향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계속 사실 거죠? 그럼 계속 여기 세브란스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이 들면은 고향 가서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거나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아마 늦둥이를 안 낳았으면 지금쯤 명퇴를 하고 전라도에 빨리 내려갔을 텐데 아마 예. 우리 막내 학교 보내려면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참에 하셔야지 아직. 또 욕심도 좀 예. 납니다. 아직 은퇴가 15년 남았는데 예. 제가 15년 지나가서 은퇴한 날이 오면은 하루도 더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라도 순천 가서 그 서울 사람은 좀 섭섭하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강하고 예? 건강하고 아직 잘 살아있는 내 친구들을 찾아서 예. 좀 말년을 기분 좋게 예. 좋은 사람하고 좋은 일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니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 서울 살고 있으면서 하루도 그때는 더 서울 안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향이 그리우세요? 뭐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좋겠지만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도 그렇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도 그렇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도 그렇고 자가용을 타고 내려가도 전라남도를 지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괜히 가슴이 들뜨고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생겨서
말년을 꼭 은퇴할 때 하루도 더 여기서 보내지 않고 가서 전라남도에 가서 살아야 돼. turns to night. Oh, until the dawn it brings another day to sing about the magic that was you and me. 'Cause you and I